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볼 시간이 됐군요. 네. 어떤 개장 상황 지금 연출되고 있는지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59분 이제 개장을 막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무조건 간다고 봐야 돼. 네, 오늘 뭐 급등 출발할 것 급등? 같습니다. 예, 급등이에요? 지금 예상 지수가 31포인트 정도 급등. 동이 올라서 아니고 급 그래서 이제 한 1% 이상 좀 비교적 크게 등. 좀 상승할 것 같고 2,480선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500에서 시작해도 문제 없어요. 네, 그리고 2,500 코스닥도 간다 이거예요? 예, 코스닥도 지금 한 1% 가까이 좀 올라서 네. 7포인트 오른 지금 758의 출발을 일단은 할 것 같습니다. 800 문제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호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수는 아직 예상만 나왔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 이상 급등 출발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7%, 네. SK하이닉스가 3% 지금 비교적 큰 폭으로 필반이 어제 5%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역시 미국의 빅테크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각각 3%씩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이렇게 다 2, 3%씩 오르다 보니까 오늘 출발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2,482에 출발을 했고 퍼센테이지로는 1.3%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한 700개 정도, 네. 하락은 78개 정도에 좀 불과하니까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9.8포인트 올라서 지금 760포인트고요. 상승률 똑같습니다. 1.3%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 상승이 1200개, 하락이 158개니까 일단 이제 거의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반도체가 가장 좀 좋은 출발 보였고 그 외에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인 게 LG생활건강이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는데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 이상 주가 급등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한 3% 태양광 업종들 출발 좋고요. 카카오가 3.5%, 카카오페이도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또 아까 태양광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OCI도 4%, 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루 만에 한 30% 올랐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네. 오늘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3.3% 정도 오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2.6%, DB하이텍이 2%. 네. 그러니까 주요 이 반도체 소부장도 한솔케미칼. 네, 한솔도 오늘 괜찮습니다. 4%. 제가 있지 않나요? 갖고 계시잖아요. 엔솔은 그 직원들이 파는 거를 다 받아내는 거죠. 네, 엔솔도 올라요? 직원 팔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졌네. 계속 올라요 지금. 하루도 안 빠졌어. 아. 30일부터죠. 네, 어제는 이제 개인 매도도 많이 줄었어요. 네. 어제는 많이 줄고, 근데 요즘에 직장 외국인보다 정대리 아, 왜요? 팔았다며? 아, 가만히 있어. 아.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딱 있죠. 반반. 아. 반반 파는 거지. 그런 것도. 아, 한솔케미칼. 그래서 오늘 이 한솔도 반도체 소재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 네. 뭐 대부분 다 견조한데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금융주가 좀 안 좋습니다. 금융? 예, 사실 1월달에 은행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신한주가 배당이 작아 1.7. 보이는 거지 이제. 배당이 작아 보이지. 아, 이렇게 주식 빠질 때는 배당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배당이 작아 보이지. 그리고 오늘 뭐 메리츠 금융지주, 그러니까 BNK 금융지주 이런 이제 금융지주가 오늘은 좀 안 좋은 좀 상황인데 뭐 급락은 아닌데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방어주 역할을 했던 뭐 오리온이나 CJ 제일제당 같은 이제 음식료주들이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수 소비재나 뭐 은행 업종 이쪽은 약간 부진하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확실히 좋은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좋은 편인데 2차 전지 여전히 좋고요. 에코프로비엠, LNF가 한 2% 가까이 올랐고 역시 오늘 반도체 주들이 좀 특히 좋고 두산테스나가 한 4%, 하나머티리얼즈가 3.8, 원익IPS가 3.8% 오르고 있고 또 메타 플랫폼즈가 좀 시간에서 주가가 한 18%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 자이언트 스텝이 8%, 네, 메타 자이언트 관련주죠 약간은. 아.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오전에 이런 기업들의 출발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제 좀 좋았던 그 셀리버리는 오늘 좀 안 좋네요. 오늘은 셀리버리가 한 4% 가까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고 오스테인 플란트 이제 공개 매수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거의 변동 없이 오늘 19만 약보합 원이죠? 19만 원? 19만 원입니다. 지금 근데 얼마입니까? 18만 6,400원. 아, 그거라도 드실 생각이면 들어가면 되는데 수수료 내고 뭐 세금 내고 뭐 또 공개면서 하면 또 기다려야 되거든. 네, 맞습니다. 어? 그 정도는 내가 버려버린다 이거지. 18만 한 6, 7천 원 요금에 딱 끝나겠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그냥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음. 그래서 뭐 일부 이런 기업들 두세 개 정도 빼고는 다 지금 코스닥도 시총 상위 기업들은 오르고 있어서 오늘 오전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오늘 수급도 긍정적인데 외국인들이 한 500억 정도 어제부터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오전에 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은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같습니다. 619억을 사고 있어서 사실 그냥 거의 반도체만 산다고 좀 봐도 될 정도로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249억 정도 사는데 그 외국인과 달리 서비스 업종, 인터넷하고요, 화학, 뭐 운수 장비, 자동차 조선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외국인과 다른 업종을 좀 매수를 그러네요.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은 역시 오전에 좀 오르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매도? 대량으로 예, 매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마 삼성과 하이닉스 좀 파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급은 외국인 기관의 좀 동반 매수가 일단은 장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 섹터로는 역시 그 인터넷 대표주가 제일 좋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좀 급등하면서 그러네요. 가장 좋은 모습이고 3, 4%씩 가네요. 네, 이런 맞습니다. 건뭐 20% 오른다는데 네. 저것도 2, 3%씩 올라야지. 네. 그러니까 미국 이제 금리가 급락 좀 많이 꺾였죠. 달러가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는 것 같고요. 금리가 그 10년 뭐 이런 게 이제 2년물 금리가 좀 2년이 많이 떨어졌죠. 꺾였어요? 예. 그 기준금리 연동되는데 10년짜리도요 3.3대로 왔네요. 네. 3.39. 그렇게 벌어져도 됩니까? 네? 그렇게 벌어지면 한 번은 만날 거라고 누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연준에서 네. 금리를 고만 올리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배팅하는 거지. 안 돼. 더 올리면 니네 경기 안 좋았다니까. 그 10년짜리 딱 보여줘. 지금 이제 한 1점 그러면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다는 거죠, 괴리가. 네. 예. 아, 이런 것까지 탁탁탁탁 계산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 그런 것도 있어. 그거 이제 기관 투자가들 중에는 그 스프레드에 배팅하는 것도 있거든. 음. 스프레드 배팅. 네. 아 좋지. 먹음직스럽잖아. 예, 지금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뭐 줄어드는 거에 전 배팅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면 돼요, 근데? 끝나고 얘기해줄게. 나도 옛날에 해보고 안 해봐가지고.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넷 좋고 반도체 역시 좋고요. 소부장,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랑 거의 그냥 비슷하게 오늘 강세 업종들이 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건설 중소형주들도 오늘 좀 좋은 편이고요. 네, 요즘에 또 그 삼성전자 어제 갤럭시 S23가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오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도 오늘 뭐 삼성 SDI가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좀 빠지고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이나 LG엔솔이 오르면서 강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태양광 쪽도 오늘 OCI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5% 오르다 보니까 동반해서 좀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석유화학 업종도 좋고요. 하여튼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반도체, 소부장, 경기 민감주 할 것 없이 거의 뭐 고르게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진짜 몇 년 사이에 네. 굉장히 차분해지셨네. 원래 이런 날 네. 쫙 막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 아. 냉정하네. 딱 외국인 들어와 받아 들어와 딱. 그리고 이 지수 움직임도 굉장히 모더레이트하잖아. 나스닥하고도 완전 다르지. 네. 이게 뭐 꼭 나쁘게 볼 일도 아니에요. 네. 너무 네. 이렇게 막 네. 흥분하고 뭐 이런 게 네. 그게 오히려 아니지. 네. 그냥 차분하지. 지수 막 하루에 10%막 이렇게 오르면 안 되나요? 아이, 그냥 막 아니 막 하루에 그냥 막 한 300포인트 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딱 그때 그거 10%딱 오르고 딱 주식 그만할 거야? 다음 날 또 아, 10% 어차피 오르는데 갖고 있는데 뭐 다음 날 지금 먹어야 돼? 다음
그렇게 몇 번을 올라야 나는 먹을 수 그러다 있다고요. 보면 이제 그게 딱 피곤이 누적돼서 푹 나간다니까 또 아 찬찬히 가야 돼. 찬찬히 모더레이트하게. 그렇습니까? 예. 급하게 마음 먹지 않겠습니다. 예. 장이 좀 의젓해 보이잖아.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의젓한 장이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아,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다 오르는데 좀 빠지는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다 그러네요. 빠져요. 은행, 챗 GPT, 로봇 요 세 개 섹터가 오늘 가장 안 좋거든요. AI 안 좋은데 오늘. 예, AI 오늘 안 좋습니다. AI 안 좋아. 오늘은 급락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AI 안 로봇주도 좀 많이 빠지고 예? 은행주까지. 예. 아하. 1월이 제일 좋았던 세 개 섹터 중에 하나, 세 개 섹터죠. 이 섹터. 오늘 다 오르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섹터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야, 한 종목 마이너스네. 아 뭐야 쟤? 한조야. 아 한조해. 아니 지금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혼자 지금 내려갈 때가 아닌데. 한조. 아 진짜. 딱 한 종목. 조선주는 오늘 좀 쉬네요. 약간 좀 네. 밀리네요. 약간 한 종목. 뭐 한 40개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뭐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또 관용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똘레랑스 놓치지 않겠습니다. 관용. 예? 예. 허용 관용. 아 그럼요. 에이, 한 종목 정도 이런 날이지만 좋아. 오늘 좀 빠지고 쉬고 있어. 자 그럼 리포트도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좀 보고서는 그 조선업종 좀 보고서가 오늘 오전에 나온 게 있는데요. 그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그 장남현 연구원님이 썼고 아직 제목은 이제 아직 2월 1일입니다만이라고 좀 썼는데 예상보다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해는 좀 수주 꺾이지 않을까. 또 이 업체들도 좀 목표치를 낮췄는데 현대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회사지만 2월 1일부로 연초에 제시한 수주 목표를 이미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23년 수주액이 지금 25.6억 달러인데 거의 한 100%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26억 달러가 목표니까 한 98.5% 달성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넘어가는 건 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주로 LNG 선하고 컨테이너 선을 좀 수주를 한 게 컸던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9.8억 달러 수주해가지고 현대중공업 목표치에 아직 한 14% 정도 달성을 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PC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인데 요거를 4척을 좀 수주했는데 이게 작년에 중소형 컨테이너선에 좀 편중됐었는데 요게 또 다양화돼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수주 성과가 연초부터 좀 좋은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선주들이 노후선들이 많잖아요. 요걸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려는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컨테이너 운임도 급락하고 좀 이렇게 발주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걱정들을 했었는데 교체 발주로 인해서 지금 수주가 안정적으로 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호중공업이 수주한 컨테이너선의 이제 스펙을 보면 이번에 그 수주했던 12척이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그 엔진이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메탄올? 예, 이게 친환경이거든요. 메탄올은 이제 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엔진을 이번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12척이. 그래서 그 예전에 덴마크 그 머스크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8척과 더불어서 이번에 12척까지 총 30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국내에 이제 발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벙커 가격 같은 게 좀 LNG에 비해서도 좀 저렴하고 또 질소 산화물 같은 이제 유해 물질 있죠. 이런 게 배출량이 되게 적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LNG와 더불어서 이제 주요 추진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그 독일의 만사가 이걸 좀 엔진 제작 실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이라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또 엔진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지금 좀 연초 수주가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키움증권의 허예민 연구원님인데, 허예민? 네, 바이오? 네,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는 아니고요, 그 원격 의료. 원격 의료. 네, 그거 제목이 오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런 좀 제목인데 지금 코로나 위기 단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제 관심주의 경계 심각 중에 심각 단계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 이제 겨울 지나면 경계 단계로 낮춰질 것 같은데 현행법상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로 가면 이제 비대면 진료 이제 못 하게 되거든요. 네. 현행법상.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거를 이거 하향 조정되기 전에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계가 거부를 하면 입법 처리까지 좀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의지가 좀 굉장히 좀 강력한 지금 상태인데 뭐 일단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이걸 좀 어떻게든 좀 그 비대면을 좀 하려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6일 2년 만에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의료 현안 협의체 간담회가 재가동이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비대면 진료할 때 이제 보험 수가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플랫폼을 어떻게 인증을 할지 또 약을 배송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약 배송이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약 배달. 네, 약 배달하는 거. 약 배달은 아마 던지기 수법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던지기. 그럼 마약 아니야. 아, 그래도 약은 약이잖아요. 통상 던지기 수법만 아직까지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외 사례를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국내에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 진료 수가가 이제 동등하긴 하는데 전화 상담 관리료가 좀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화 상담 관리?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이렇게 뭐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비대면 또 진료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거기에 넣는다는 거죠. 음. 가격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나라마다 달라요. 뭐 미국, 영국, 중국은 대면 진료랑 똑같고요. 가격이. 네. 아 이게 저 원격 진료해서 네, 똑같고. 약 처방받고 뭐 이러는 게 예, 똑같아요. 똑같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또 다르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화 상담 관리료가 이제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아마 근데 진료 수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플랫폼은 외국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인데 국가가 다 하는 게 호주가 다 하고 있고 호주는 국가가 다 해요. 뭐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 관리, 운영까지. 국가에서 해요. 네. 그 이제 NHS라고 내셔널 헬스 그 이제 영국 전통이 그 영연방이라 그 뭐 어떻게 하세요, 그거? 내가 그 혜택을 받아왔죠, 영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아니, 근데 호주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거라고 그냥 대충 넘겨 짚으신 거죠? 아니 영연방에 그 카나다도 그래요. 카나다도 그래요. 죽을 병 아니면 병원 못 가. 국가가 통제한다고.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대부분 국가는 민간이 다 해요. 그럼. 개발 관리. 근데 이제 호주는 국가가 아예 다 하고 그럼. 영국은 개발은 이제 민간이 하는데 인증이나 관리는 이제 정부가 하는 국가가 거예요. 해요. 그러니까 영연방은 좀 국가 위주고 근데 대부분 국가는 다 민간에서 그래요? 그걸 다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은 국가가 인증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개발은 민간에 맡기거나 아니면 아예 민간이 다 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의 중심은 아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근데 그 되지 않을까. 국가가 이제 뭐 시간 다 돼가니까 국가가 하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의료보험도 굉장히 지금 세계적이잖아. 네. 근데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보잖아. 야 진짜 감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내 영국 유학할 때 와이프 임신한 거야. 그러면 이제 유학생이잖아. 내가 뭐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벌써 또 임신하셨다고요? 잠깐. 아니 그 회사에서나 나라에서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동아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임신을 하셨다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IMF 때였단 네, 말이야. IMF. 그러니까 더군다나 IMF 때 그 어려울 때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임신하셨다고요? 실제로 딱 그런 야 이거 IMF인데 이거 내 병원 가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네. 완벽하게 무료에다가 거기다가 미드와이프라고 그 미드와이프라 그래. 그걸 이제 그걸 뭐래 조산원의 산파? 두 집 살 미드와이프?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근데 너스는 도와주시는 분? 네. 아, 근데 그분이 와서 케어를 해줘.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집으로 와. 어. 야 유학생인데도 야 근데 그 참 감동이더만. 그럼 다른 나라 유학생인데도 응. 그냥 그렇게 다 해줘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 막 그냥 뭐 예를 들면 불법 이민이든 뭐 이렇게 온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해주겠네, 그죠?
그것까지는 아닌가? 아니, 내가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학생 신분을 아. 유지하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 옆집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온 클래스메이트가 있거든. 갑자기 오늘 나한테 그 와이프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이 트리스노인데 이 친구 탈장이 된 거야. 탈장. 그래가지고 탈장이 돼가지고 내가 나도 경험인데 그 병원에 들쳐갖고 갔지. 야 깔끔하게 다 해주더라.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아니면 탈장이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게 심했나 봐. 치질 같은 게. 아침부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어쨌든 내 얘기는 뭐냐면 네. 국가가 국가가 완벽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효율적이고 사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응급 상황 아니면 안 해줘. 그러니까 뭐 감기 뭐 검진 이런 건 뭐 아주 그런 거는 떨어진다면서요. 걔 진짜 우리는 병원 너무 자주 가지. 우리가 좀 자주 가긴 하죠. 너무 자주 가. 내시경을 뭐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하는 나라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걸. 왜 해요? 내시경 맞아. 증세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응. 자, 네, 그래서 뭐 더 말씀을 해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약을 처방한 다음에 배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비대면이 또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근데 이 약사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강경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아직은 법안이 좀 없는 상황인데 뭐 정부도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효용성 측면에서도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대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만 제한하고는 그 약 배송을 다 허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마약 처방을 해 사실. 통증 그런 거라든지. 뭐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 거 외에는 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해주는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하고 근데 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약 딜리바리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르신들 그거 가다가 병나요. 가다가 또 넘어서 고관절 다치고. 그렇게라도 한번 운동시키는 건 아닐까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장치를 하면 되잖아. 약사님이 딱 해서 밀봉 딱 해가지고 그 환자가만 열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러면 되지. 안 된다고 그거를. 요즘 같은 그 시대 그죠? 그러니까. 뭐 택배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거 특히나 이제 꼭 가서 뭐 이렇게 증상 보고 처방받아야 될 약이 물론 이제 있을 거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만성 질환자는 그쵸. 계속 약 타러 다니잖아요. 약 타러 간다 그러지. 이제, 맞아요. 약 지으러 간다 그래. 약 타러 간다 그래. 네, 그죠. 약 타러 타러 가는 건데 뭐 그 약이 그 약이지. 그잖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원격 논의들이 이제 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아직 뭐 결론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부 의지가 워낙 좀 강력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한다는 걸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약 배송은 아직 검토는 안 하는데 이 비대면 진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경계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거 법상으로 이제 이걸 못 해요. 지금은 심각 단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법을 좀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제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표방하는 회사가 한 30개 넘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 같고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의료 데이터 인프라 역량을 갖춘 EMR이라고 클라우드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진료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저장해 놓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 기록부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해외에서 이런 원격 의료 솔루션 수주 레퍼런스 보유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번 한번 보고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 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하자는 병원에 의미인 가면 것 또 같습니다. 뭐 다른 병원 뭐 크로스체크하러 가면 그 CT 기록지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CT 그 CD롬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럼 병원에서 그냥 연결해 주세요 하면 될 텐데. 클라우드로 연결. 근데 그 의사분들이 그걸 이제 그 원격으로 이런 걸 좀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격 의료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냐하면 이 문진을 해도 직접 환자 상태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그거는 좀 인정해야 된다. 의사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의료 정보 같은 거. 그거는 해야지. 그거는 그거 굉장히 유통이거든. 근데 네.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 병원 가가지고 그거 떼다가 또 갖다 해서 뭐 또 어쩔 때는 또 그거 접수하면 이거 잘 안 맞는데 우리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건 비효율이거든. 네. 그리고 병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대형 병원화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사실 뭐
대학병원들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들 병원들끼리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 환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또 안 해야 사진도 두 번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어제 예를 들면서 A 대학병원에서 찍었는데 B 대학병원에서 다시 찍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딴 데서 찍은 거 난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가 답인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집안에 환자가 있잖아요.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그거 알고 절감한다. 네. 굉장히 권위적이지 종합병원 사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병원 오란 얘기겠죠. 네. 그건 아닌가? 집안에 뭐 병원장 있어요? 자, 그렇게 허혜민 위원의 리포트까지 봤고요. 네. 리포트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뭐 하나만 더 하나만 보면 더 이제 자동차 볼게요. 어제 그 데이터들이 나왔더라고요. 자동차. 1월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요거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유지영 연구원님이 적어준 자료고요. 1월 들어서 판매 정상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 합산 점유율이 10% 정도 기록을 해서 그 작년보다 0.9% 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1월에도 인센티브라 그러죠. 딜러들한테 지급하는 이게 월 기준으로 하락세가 여전히 나타나서 손익계산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현대 기아 1월 도매 판매량이 현대가 8.4, 기아가 9%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인도가 좀 놀랍더라고요. 기아가 48%나 증가를 해가지고 인도에서 판매가 기아? 예. 그래서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 좀 해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인도에서 지금 48%나 증가를 했대요. 엄청 판매가. 늘어나는 기아? 아마 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분들이 강성윤 교수의 선언 뭐지? 남아시아 인사이트. 남아시아 인사이트를 다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의 이해가 폭증을 해보니까 어떻게 공략하는지는 이제 그렇지. 완벽하게 이해한 거죠. 김현철 원장님 또 그랬잖아. 네. 현대자동차 지사장은 다 애경사도 다 가고 아유, 그럼요. 밥도 같이 네. 같이 먹는데 네, 일본 지사장은 호텔에서 다다미 깔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이나교인지 힌두교인지 크리슈나 뭐 그러니까 딱 그 구분해서 딱 실제로 맞게 돼요. 현대자동차 네. 이런 데서 문의 엄청 온대요. 그 강 교수님 그 그래요? 식사 한번 했는데 특강해 달라고 그러고 그거 진짜로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겠죠. 솔직히 인도 주죠. 인도를 뭐 많이 알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그분은 뭐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거기 사는 게 이렇게 썩 불만일 거 아니에요. 뭐 돈 받는 거 말고는 덥고 뭐 이 그러니까. 기후에. 근데 이제 강성윤 교수님의 그런 친절한 설명,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인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종교가 우리의 종교 의미와 거기는 다릅니다. 종교가 뭐예요 했을 때 무교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인도 가서. 우리는 무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이 종교가 삶의- 뭐냐 이러면 너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다는 네. 거야. 사람의 삶의 방식이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굳이 얘기하자면 유교라고 해야 맞대요. 그렇지. 굳이 유교. 네, 왜냐면 이제 종교가 없다면. 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돌아가시면 뭐 이거 하잖아요. 제사도 유교식으로 하고.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유교라고 하는 게 맞대요. 없다고 유교라, 하는 건 유교라고 하기가 뭐 아니면 난 공자의 도를 따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돼. 공맹의 도를 따릅니다. 그렇습니까? 공명의 도를. 뭐 얘기가 되잖아. 부모님 공경하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종교의 의미가 좀 근데 다른. 진짜 우리가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강성윤 교수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회 보면서 들었겠지만 난 자기 전에 야 진짜 여러분 내 진짜 하나 진짜 시간 다 됐으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분 있죠 진짜. 그리고 토막잠 자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3프로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그 최준영 교수의 지구본 연구소 또 뭐더라? 언더스탠딩에 북 언더스탠딩 있어요. 그거 딱 틀어놓고 자시면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거서 10분 동안 잠을 안 잘 수 있다? 그분은 불치병이에요. 아유 우리 콘텐츠가 졸리다는 얘기세요? 편안하다니. 희한하게 침대에서만 들으면 무조건 잠이 와. 근데 유튜브 하면 이제 또 선전이 나오니까 안 되고 진짜 난 무조건 그거야. 와. 편하게 그래서 유튜브로 해도 됩니다. 유튜브로 해서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또 되니까. 아무튼 어차피 또 유튜브로 해도 선전 나오기 전에 자. 야, 참.
내가 이제 나- 녹음할 때 계속 이런 소리 내가 넣어야지 중간에. 내가 진짜 약간 불면증 좀 있었거든. 예. 완벽하게 치유했어. 아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인지 아무리 내 들어도 내가 아 여기 봐 동감하는 분들만 진짜예요. 뭐 진짜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인데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게 저는. 아니 왜? 듣다가 오던 잠도 깨서 아 이게 너무 집중되는 이게 아니라니까. 좋지. 내가 그래서 시황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 지구본 연구소 또 제가 묘하게. 하는 거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어? 하여튼 지구본 연구소 남아시아 인사들 이런 것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는데 잠이 와. 30분이다. 빨리 하자. 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또 정리하면 네. 그리고 내수는 이제 현대차는 뭐 그랜저는 나오면 어쨌든 내수는 이제 이게 확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단 판매량만 뭐 이번 달에 9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랜저 네네네. 효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가 기저 효과 좀 부각이 예상되고 어쨌든 인도 시장 내 상대적 강세 때문에 최근에 좀 자동차 회사 그 기아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음흠. 이유가 아닌가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자, 지금 좋겠습니다. 오픈됐습니다. 이명록 교수 2024 맥점 진단 선착순 100분 지금 오픈됐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지금. 야 무슨 경마. 지금 어디에 저기 빨리 알려주세요. 저기 3프로 TV 유튜브 거기 오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예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와 지금 거의 유튜브 서버 다운 달라 그런다는데. 유튜브가요? 네.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네. 자, 하여튼 요거 네. 선착순. 선착순입니다. 음. 네. 아, 여기서 신청합니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신청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네, 링크, 커뮤니티 링크. 들어가서 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링크를 아까도 한번 우리 채팅창에도 맨 위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예,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내려드릴게요. 아이고. 자, 요걸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무료예요, 여러분. 저 김프로가 뭐 판다고 생각하지 마. 저희 무료로 저 대관료 내고 무료로 저거 하고 식사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료라서. 예,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라고. 네. 예. 자, 하여튼 그 링크 따라가시면요 바로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염승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학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